작은 협회를 하나, 내각 뉴로피드백 협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대학교에 그 뇌 전문가 과정을 뷰티 쪽으로 뇌 전문가 과정을 넣었고,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융합학과에 우리 뇌파 기반 뉴로피드백 과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모이신 목적이 뇌과학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1970년대에 우리, 나라 평균 그 연령이 23.6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아이고, 네. 를 보시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갔고 지금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35세 정도의 그 평균 연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2022년도 현재는 45세 이상의 평균 연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 되면은 평균 연령이 50세다라고 보여지고요. 2070년대는 거의 60세에 해당하는 평균 연령이 우리 지금 현재 실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겪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태어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가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늦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조심한다고, 그죠? 아이들을 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혀 모양을 보고 언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언어 발달이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 정서.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가 또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그 자폐 경계에 있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지구촌 환경은 물론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신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안녕한가요?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진짜 안녕하신지 정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드린 거고요.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의 정신 건강은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지장애가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30%, 제가 지금 가천보건소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천보건소의 이 경도인지 장애 분들을 지금 20명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모였는데 20명 모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습니다. 네, 쉬웠어요. 심지어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한두 번만 빠지면 바로 열애 처리가 되는 엄격한 기준으로 가천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105만 명, 치매 인구가 105만 명, 경도인지 장애 420만 명.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꼴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는 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옆에 앉아서 이제 식탁에 마주보고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경동인지 장애 또는 치매에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병원에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는 그 정형외과 원장님, 그 다음에 아동 발달 소아과 원장님, 그 다음에 피부과, 그리고, 아, 내과.
근데 내과 원장님이 들어갔다가 이제 빠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장님들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이렇게 같이 있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 당돌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대표 원장님께서 굉장히 그날따라 골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골골하냐 물어봤더니 그 어세요. 네. 이거는 이용기 전무의 만행이야. 이용기 전무님이 본인이 이제 이용기 전무님 본인이 그 저기가 한 30명 정도 오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 분들을 오실 분들 시간 되실 분들 그것도 한 며칠 전에 오신 그죠? 지난주에 말했는데 다 아는 얼굴이야. 다 아는 얼굴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날 술을 드신 거예요. 술 드시고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원장님들 있지? 3명 있지? 저는 매일 아침 훈련을 하고, 내 훈련하거든요. 저 빼고 우리 3명 중에 1명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술 드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뇌에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이제 아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자, 그리고 불면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불면증은 우리 인구의 그냥 듣게 된 것만 30%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잠을 제대로 자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 우울증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정신질환 1위 국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심리학 박사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음, 25세부터 37세의 자살률이 1위인 나라예요. 아시죠? 네. 저는 제가 있는 곳이 판교예요. 분당 판교예요. 네. 그 지역은 사건, 사고가 가장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매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네, 시험을 보고, 네,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고, 네, 시험 보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는 굉장히 모범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의 압박을 못 이기고 시험을 망쳤다라는 생각에, 네, 투신을 한 거잖아요. 이 전반에 깔려있는 그 친구가 아무 적이 없이 그렇게 한 번에 투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반에 깔려있는 우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전반에 깔려있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친구가 이제 이거 이제 녹화를 해달라고 하셔서 녹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이제 좀 저기를 초상권 때문에 좀 가리기는 해야 되는데 친구가 11월 달에 저한테 이제 온 거죠. 이 친구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 친구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자해를 해요. 여러분 빨래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하도 손목에 이거를 자해를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줄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빨래판처럼 손목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유행어처럼. 근데 걔네들이 진짜 죽고 싶은 건가요? 그죠? 이 친구가 자해를 하고 목숨을 놓으려고 해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 뇌파를 보니까 우울증 있죠. 무기력 있죠. 잠 못 자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명문고를 다니는데 공부를 할 의지도, 힘도, 정신적인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랑 같이 혼자, 이제 둘이서 같이 사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애가 죽을까 봐 저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3개월 정도, 이제 다 찍고 3개월 정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지극정성 훈련을 하고 본인도 이제 살아야겠으니까 본인도 잘 되고 싶은 심리가 아무리 우울해도 있는 거거든요.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아이의 뇌파를 찍었더니 아이의 뇌
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왔어요. 다시 네팔을 찍어보자. 뭐 하고 나서 찍었는데 애가 3개월 뒤인 그 한 달 뒤에 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친구한테 제가 지금 현재 너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후배들도 그렇고. 그런데 되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인터뷰를 좀 응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해 준 거예요. 이 옆에는 엄마가 계시고요. 그 앞에는 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제가 행복한 고3이 되신 홍세영 씨 축하드립니다. 세영아,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일단 1번, 잠을 잘 자요? 뭐, 엄청 잘 잤어? 우리 아들 막 식탁이 기술이 너무 많이 빠져들어서 되게 우울해졌잖아. 근데 요즘 너무 해맑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기조절 능력이 너무 좋아져서 나머지 연결성도 너무 좋아지고 배우는 전혀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동안 그냥 응, 응. 이제 몸이 움직. 선생님 너무 뻔뻔하다. 내 표정도 같이 나와야 되는 그래서 뇌도 안정되고 지금 각성 능력이 최상이에요. 그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최상이라 지금 뭐든지 집중하면 잘 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도전. 네. 몇 등 도전했습니까? 김주요. 1등 해야죠. 제 호들갑이 좀 원하는 대학은 없으십니까? 저는 고려대. 고려대. 너 정말 왜 아까 제가 몽골대처럼 생겼다고 제가 얘기한 건데요. 네. 이 친구 지금 재수 중이에요. 작년에 고3이었고,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수를 해서 목표를 좀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 재수 중입니다. 네. 아이의 표정이 어떻죠? 엄청 밝죠. 정말 우울증이었었던 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좀 살렸다고 생각하고, 한 생명이 다른 꿈을 꾸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11월, 고3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땠을까요? 네. 네. 왜냐하면 뇌는 가소성이 생깁니다. 한번 그쪽으로 우울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빠져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꿈을 하고, 다른 꿈을 꾸게 하고, 자, 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겠죠. 자, 2008년부터 여러분들이 뇌가 뭐야? 라고 했을 때부터, 네, 제가 실제로 이 시점부터 이제 뇌를 점점, 네, 저도 처음엔 뇌를 훈련을 시킨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그 교육, 학습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선생님이 무능하면, 아이들을 뇌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공부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하길래,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길래, 그건 선생님의 역량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막 생겼대요, 그때. 그래서, 그래,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너나 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실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가 뭔가 사이비에 빠져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뇌라는 게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 처음 뇌
듣고 났을 때, 아, 이건 나의 운명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오. 실은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8, 90% 이상의 분들이 처음에 뇌를 했을 땐 그거 뭐야라고 넘기고요. 두 번째 딱 뇌를 접했을 때 그, 그렇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또 넘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한테 뇌가 딱 다가왔을 때 아, 나도 뇌가 있고 우리 가족도 다 뇌가 있고 이게 뭔가 나한테 운명 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뇌에 점점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늪에 빠지신 거예요.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네, 명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제 수익이 따르고 명분이 따르기 시작하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실은 이제 수익은 다음에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건데, 수익을 딱히 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몰라. 사람들이 몰라. 저만 해도 사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뇌를 훈련하자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선택? 그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재작년부터 느꼈습니다. 재작년부터 뭐가 이상해. 본론은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제안을 했죠. 기관이나 이런 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왜냐면 확실한 임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효과 있습니까? 달라집니까? 그러면 제가 9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해서 만나면 100%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는 생긴 거가 좀 약간, 여보세요? 네, 네. 예. 네. 사랑합니다. 옷이 사랑합니다. 네. 약간 저는 학자 스타일에 좀 가깝죠. 약간 교육자 마인드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신뢰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네, 약속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10년이 넘게,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저의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겪지 못한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임상에서, 제 실험에서 코로나 동안 뭐였어요? 계속 실험했어요. 계속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100%의 임상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동안 저처럼 전투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를 해주러 나온 거예요, 세상에.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네. 저는 그래도 내가 겪은 일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뇌를 훈련을 하면 이렇게 사람을 바른 꿈을 꾸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강의를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실은 뇌과학의 적용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쵸? 병원에서도 사용을 했고, 그죠? 마케팅에서도 뉴로 마케팅이라고 제가 이번에 국민대학교에 그 과정을 넣었어요. 심리학 어떻습니까? 심리학 박사가 왜 저한테 와서 그 박사학위 논문 뜨자마자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심리학의 도구로서 이 뇌파 특정만큼 네,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술, 교육, 뇌과학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죠. AI랑 같이 지금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뇌파를 찍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뇌파랑 비정상적인 뇌파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파를 찍으면서 뭐를 알 수 있다고요? 많은 결과들의 원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들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요. 유전자 검사?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굴지 유전자 대표 회사 대표님이랑 저랑 지인이에요.
어려운 지인이에요. 통장도 다 끝났고, 그런 지인이신데, 지난번 저희 세미나 할 때는 그분을 강사를 올렸잖아요. 왜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당돌해질 때가 있는데, 대표님, 유전자 검사 해서 뭐 하실 건데?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이 있으세요? 그래요. 암세포가 유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뇌파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주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우리 김소영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김소영 선생님. 저분이 처음에 저렇게 5분을 저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 계세요? 제가 뒷담은 못하고 앞담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임금미 원장님이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딱 강의가 딱 들어가면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랑 상관없이 뭔가가 딱 앉아있으면 졸려. 아무리 내가 앞에서 쇼를 해도 이분들은 어, 내버려둬야 돼. 깨우면 안 돼. 또 졸리거든. 네. 이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감회가 너무 새로운 게 눈동자가 또랑또랑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아직 다 이르지 않았어. 아직 다 완벽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총명의 눈동자만 봐도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잠을 어느 정도는 주무시는구나. 인지 부분이 본인 인지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시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편한 거를 느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파나톡스에 직접 그 회사에 비해서 이 파나톡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네. 약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님이 여기 오셔서요.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네. 오셨는데 미팅이 안 끝나시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원장님들이랑 미팅을 하시는데 여기 미팅 시간을 잡아놨는데도 미팅이 안 끝나서 계속, 네, 바깥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셨다가 MOU를 맺고 가셨습니다. 네,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서 우리 파나톡스는 유전자 검사도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네, MOU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파를 찍어서 뇌를 케어해서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증서나 이러한 것들이, 증명되지 않으면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파나톡스가 자산을 키우기보다 지금은 이제 자산을 키우고 계신 상황이죠. 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굉장히 인증하고 증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 자랑스럽게도, 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파나톡스랑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경직된 계세요? 파나톡스에 담당자들 계십니까? 경직된 조직이에요. 힘드시잖아요. 말 소통이 조금 어려우실 때가 있어.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여기 회사에서 이 의료계 인증을 딴 거예요. 의료계 실비 과정을 네, 거치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다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기를 평가받는데도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실비가 적용이 되게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나톡스의 그 조직이 너무 경직돼서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막 이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또 인정해주는 부분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을 상대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왜 머리가 멍하고, 왜 무기력하고, 왜 자꾸 의미 없이 화가 나고, 네, 이게 뭐 심리적인 문제인지,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파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은의 밸런스. 자, 어제도 제가 우리나라 굴지 출판사 그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그 대표가 저한테, 100개 돼서 너무 영광이래요.
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 정말로 돈 버는 걸로 치면은 정말 대단히 많이 버는 그 회사의 대표인데 제가 뭐를 거기서 체크를 했냐면 자원의 밸런스. 이 대표가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았는데 그게 자원의 밸런스에서 잡힌 거예요. 자원의 균형이 떨어지면 집중력, 기억력 떨어집니다. 정서적 불안정 생깁니다. 자꾸 일이 밀려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세 가지가 모두 자기한테 있는 증상인데 못 찾았던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못 찾았던 거죠. 네,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줄 건데요? 케어를 해줄 건데요? 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잠을 못 잔다? 그럼 어떻게 해주십니까? 뇌훈련 하세요. 물론 뇌훈련 하세요. 그럼 되죠. 하지만 뇌훈련 무작정 하라고 하기 전에 핸드폰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그죠? 그리고 빛도 차단하시고 그죠? 우유 한 잔 드시고 그 수면에 좋은 그러면 친구 색깔까지 전 지정을 해줘요. 친구 색깔이 어떤 색을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까지 지정을 해줘요. 그렇게 해보시고도 잠을 못 주무시면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원의 균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뇌 훈련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까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뭔가 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그런데 지금은 뭐가 하려고 하면은 바로 몸이 움직여요. 뭐가 좋아져서 그래요? 자운의 연결성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까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전교 1등을 얘기를 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교 1등이, 그것도 휘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슴 설레고, 네,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케어를 하고, 한 명 한 명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약간 감동이 이렇게 복받쳐 올라가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뉴로 피드백 훈련 적용하는 요거 다 뇌파트병 다 하신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어느 부분들이 다 이렇게 케어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케어가 된다. 심지어 두통이나 만성피로나 불면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ADD, ADHD,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고혈압, 당뇨, 네,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예요. 뭐 대뇌 위축증, 소뇌 위축증이 뇌가 안 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자, 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맞춤형 경로를 그리고 여러분 그 동적 임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적 임계값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그 뇌에 맞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훈련을 해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임강미 선생님이 원래 IQ가 130이야. 그런데 일 너무 힘들게 일하고, 일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잠 못 자고 일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니까 인지 기능이 완전히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IQ가 90에서 100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뇌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요? 90에서 100 사이가 되는 우리 선생님한테 맞추죠. 그러다가 내 IQ 점점 돌아오잖아요. 잠을 제대로 자고 총명해지잖아요. 그럼 110, 120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뇌에 맞춰서 또 훈련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적 임계값을 맞춰서 맞춤형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가 IQ 검사를 이제 8살 딱 올라와서 했는데 IQ 검사, 그 웩슬러 검사 했더니 60 나왔습니다. 60. 그러면은 뭐죠? 지적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를 판정을 받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세요. 심지어 약간 직책도 있으셔. 그런데 내가 일하느라고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이게 갭이 없었던 거예요. 늦게 가는 줄 알았는데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하나, 둘, 셋이 어려워. 세는 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검사를 받은 거죠. 검사를 받았는데 IQ가 60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이분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너무 힘들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왜 뇌를 훈련시켜준 그는 이 곳이 이렇게 없냐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을 넘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시간을 넘게. 자, 아이가 뇌파를 찍었더니 지적 장애의 뇌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뇌파에는 제대로 가는 뇌파가 있어요. 발달 뇌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치중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 아이는요, 집에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꼭 저한테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1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뭐가 생기냐면, 음, 그 전에는 바보라는 뜻을 몰랐잖아요. 바보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9대1로 싸워요. 친구들이랑 9대1로 싸우는데, 학폭위에 당연히 연루가 됐죠. 초등학교 1학년이. 네. 학폭위에 연루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막 아이가 퇴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래서 학교 보내지 말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미. 자, 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 둘, 셋을, 자,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했던 아이. 눈동자 보세요, 거울에. 이미 지적 장애를 좀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고 제가 뒤에서요, 다시를 하면서, 같이 집중하면서 뒤에서 울고 있어요. 너무 감동해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아이가 한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훈련을 하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구력이 생긴 거예요. 이미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학폭이 걸리면 어때? 9명이랑 싸웠는데, 9명이랑, 남자애들 9명이랑 싸웠다는 거죠. 바보라고 놀리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비세요. 얘는 지금 급진적으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으면 그래야지. 애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아이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는 구구단을 외우고요. 구구단 6단, 7단, 8단, 네, 9단을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시를 외워줘요. 시를 3편을 외워줘요. 네. 그리고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제가 얘 때문에 정말 많이 오열을 했어요. 얘는 아무 저기가 없었던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훈련이 끝나서, 막 어머님한테 오늘 훈련을 어떻게 했고요, 뭐, 어땠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얘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네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누가 이렇게 거칠서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막 피하는데,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안고 있는데.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상담을 하고, 이제 가세요 해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뒤를 딱 이렇게 돌아보고, 저를 딱 보더니,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인사를 못하는 애인데,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다 일시정지. 일시정지. 엄마, 아빠, 저 셋이 눈이 마주쳤어요. 다, 다 울었어요. 얘가, 얘가 인사를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한다는 게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애를 부여잡고 또, 네, 셋이 또 엄청, 네, 눈물을 흘렸어요. 몇 번 울었어요, 몇 번 울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년 만에 엑셀러 검사 다시 하거든요. IQ 얼마 될게요? 102. 네. 2년 만에 IQ를 80을 올렸어요. 자, 이 친구가 그래서 너는 뭐 어느 대학 갈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뭔가 대학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를 갈 거래. 그럼 정말 여러분,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여러분, 2년 만에 아이큐를 40을 올리면요. 이미 기적을 만든 친구예요. 못할 게 없죠. 그죠? 네. 네, 바로. 자, 우리 이제, 네, 훈련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 다 이미 아시니까. 자, 유로 피드백 훈련, 네, 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뇌가 숟가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얘가 어때요? 뇌 전체를 다 자극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가 스스로 이완하는 뇌를 만들어주죠. 여러분, 이완하지 않는 뇌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선생님 졸리시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어.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는 뇌는 일해야 될 때 멍하게 만들고, 멍할 때, 네, 멍해야 될 때 일하게 만들고, 쉬어야 될 때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충분히 이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 훈련은, 요 훈련은 전두엽, 운동 피질 자극해주죠. 근육 발달에 좋아요. 아이들은 근육 발달에 좋아요. 아이들은 계단을 못 올라가는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가게 해주는 게 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축구 못하는 아이들 축구 잘하게 해주는 것도 이 훈련입니다. 순발력, 지구력이 생기기 때문에 둘이서 하는 훈련밖에 못했던, 그 운동밖에 못했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집중력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구력 순발력 키워주죠. 파킨슨 환자들 제가 제 사례에 담았는데 이미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파킨슨 환자들, 수전증, 마비 다 뭐죠? 운동 피질, 기저해, 손해 이 부분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자극해 줄 수 있는 훈련이 이 집중력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30분, 1시간씩 하세요. 그러면 네, 마비, 저림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 훈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천보건소에서 이 기억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치매이신 분들은 이 훈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4개, 5개를 하고 계세요. 기특합니다. 어르신들이지만 기특하고 대견해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엄청 길었었어요. 알아? 맞아. 근데 제가 왜 머리 잘랐게요? 가천보건소에 갔는데 어머님이 제 머리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우리가 선생님 머리가 신경이 쓰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뇌파를 봤잖아. 강박이 있어. 아, 그러면 어때? 계속 머리가 신경 쓰이죠. 근데 그분 3개월이면 끝나. 3개월이면 이 강박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 머리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도 뭐 언젠가 머리를 좀 잘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기분이라도 좋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잘라. 너무 잘랐어. 너무 잘랐어. 너무 잘랐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갔어. 의기양양하게 하고 갔어.
그래서 어머님,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잘랐잖아. 신경 쓰이지 말라고, 그래서 기분 좋으시라고 자른 거잖아. 그랬더니, 그 예쁜 머리를, 왜 머리를 잘라가지고, 얼마나 그 머리가 예뻤는데, 미쳤 예쁘다고는 안 했잖아. 내가 어머님 예쁘다고 얘기 안 하셨어, 나. 뭐 이랬더니, 예뻤지. 그래서, 예뻤어? 그랬더니, 엄청 예뻤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란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하는데, 어머님이 되게 막 너무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예쁘다고 안 해가지고 내가 몰랐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좋아졌죠. 그래서 이 선생님, 이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훈련하는 게 또 재미있어지셨어요. 뭐, 제 머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런 훈련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잠을 잘 주무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기 시작한 거죠. 자, 저 끝내야 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저 끝내야 되면 네. 여러분 좀 지루하다 싶으면 얘기를 하세요. 재밌어요. 네. 못하고 넘어가는 저런 거. 요거요? 그럼 밖에 하는데 글씨. 글씨? 아직 녹음하고 있어. 누구 하면, 찍을 수가 없어.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기억력 훈련을 하면 뭐를 자극해 준다고 그랬어요? 테마를 자극해 준다고 그랬어요. 테마를. 끝내야 될 때 얘기를 해달라고. 네, 이제 컷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컷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네. 자, 그래서 해마를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지. 거기 엄청 복잡하대요. 근데 거기에 택시 운전사들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옛날에 택시 운전을 했잖아요. 그분들의 뇌를 찍은 거예요. 그분들이 뇌가 어땠을까요?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해마의 부피가 엄청 큰 거야. 일반 사람보다 큰 거야. 기억을 더 잘하는 거야. 우리가 해마를 자극을 해서 부피를 키워주는데 도움을 준다. 못 믿으시겠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게, 저기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좀, 인터넷이 여기가 좀 느리면, 이게 안 열리더라고. 자, 여러분, 저는 장애인도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또 지금 작년부터 농아인 복지관에서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올해부터 또 여러 곳으로 펼쳐질 건데, 지금 우리 강혁수 선생님 지금 원래 합류하시기로 하셨는데, 합류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네. 어쨌든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게 기존에 훈련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셔서 그렇고, 일단은 분노 조절이 엄청 심해서 그 기관에 오시면 엄청 화를 내시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오자마자 막 승질이 나, 이분은.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을 상대하기가. 그런데 분노 조절이 없어졌어. 그분이 오셔서 막 이제 생글생글 웃고 다녀. 그래서 다 내 덕이라 그랬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뇌파를 찍으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뇌파 찍고 싶으신 분 두 분만 찍어드릴게요. 이게 원래 15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뇌파 측정하는 거, 15만 원씩 하는데 선착순 두 분만 찍어드린다고 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찍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어, 네, 안 열려. 안 열려. 지금 다른 것도 그럴까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기가 치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이렇게 엄청 많은 인원 중에서 당신은 치매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저분은 나이가 60세 정도 되셨나? 라고 했는데, 그분이 80세시라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영하시냐고, 동안이시라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어려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분이셨던 거예요. 어머. 이거 해가지고 재밌으신 거예요? 어, 그렇게 젊어지셨더라니까요? 어? 설마죠? 20년. 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수화하는 선생님이 자기 또래인 줄 알고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다가 40년생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근데 그 뇌파 측정한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세요. 치매였다가 완전히 안정권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나이가 달라진 거지. 그 증거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훈련 하신 거예요? 네. 이 기억력 훈련 정말 열심히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해마 많이, 네, 그랬고, 이제 사고력 훈련, 네. 네. 오시지. 사고력 훈련은 전두엽이랑 측두엽이랑 언제 끊어? 언제 끊냐고. 네, 언제 끊는지 말씀해주세요. 어? 끝나는 거 없어요? 앤드리스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야. 재밌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이제 학원을 아니면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현재 뇌과 협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협회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 여러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얼굴 표정들이 조금 지루해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네, 어, 사고력 훈련은 두정엽과 전두엽과 측두엽을 같이 발달시켜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두정엽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실제로 그 연구 결과에서도 이 두정엽 층이 좀 더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지가 굉장히 부족하죠. 키워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 훈련이 요 사고력 훈련이에요. 사고력 확장 훈련하는 훈련이 여자아이들의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이거죠. 저기가 우리가 안드로이드 그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자운의 균형 훈련이 있고요. 이렇게 자운의 균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잔의 베타파와 운의 SM알파가 딱 맞아야 가요. 조건이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운애가 균형이 맞아야 얘가 움직여, 자동차가. 그러면 뇌는 어떻게 돼요? 뇌는 자운애가 균형이 맞는구나라는 거를 학습을 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소성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자녀가 사춘기가 딱 왔어. 처음부터 사춘기가 심하게 와? 아니에요. 쟤네들이 처음에는 표정이 약간 살짝 이상해. 그러다가 옛날 같으면 금세 수긍하는데 수긍을 좀 안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자기 주장을 해. 싫은데? 아니거든? 뭐 그치? 그러지? 그러면 그거를 사춘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 그럼 걔가 어떻게 돼? 화를 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이게 가소성의 연결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건도 한번 확 던져보고.
그럼 어떻게 돼? 폭력성이 확 생겨. 여기 한번 나왔어. 나도 처음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다음부터 욕 두세 마디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뇌의 공장이에요.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장을 빨리 나쁜 공장은 닫아주셔야 돼. 우리가 뇌훈련하면 사춘기 어떻게 돼요? 순하게 넘어가. 순한 양이 돼요. 경험하셨어. 순한 양이 된다라고. 사춘기가 안 오지는 않아. 안 오진 않아. 그런데 사춘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끔, 5, 60%만 하고 넘어가게끔. 그래서 우리 센터에 그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능글능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느물느물해졌다고 얘기해. 왜냐면 자기 주장을 펼쳐야겠잖아. 머리는 컸잖아.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분노로 뭐 폭력성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느물느물하게 자기 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일단 지나고 나면 내가 뭐한테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내가 허락하면 안 되는 건데 뭔가를 내가 당했어. 그게 누들누들 느물느물 아주 네 저도 많이 당해서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물느물하게 자기 걸 주장을 하더라고. 굉장히 바람직해요. 네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는 아이들 미래가 있어요? 없어. 엄마 말 잘 듣는 애들이 뭐가 그렇게 미래가 있겠어요. 요즘에 개발자들은 AI를 대체되죠. 개발자들이 뭐 했어요? 그동안 이것만 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그죠? 그래서 창의력이 없는 개발자들은 다 AI한테 대체가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뇌훈련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뇌의 기능을 높이고 뇌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뇌가 발달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학교 전반적인 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가방에 거기 민트색 가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얘가 지금 충전이 간당간당해서 네, 충전이 끝나면 감사해요. 충전이 끝나면 마무리하면 돼. 마무리하면 되는데 네.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그 영상이 하나가 저기가 제가 또 이게 안 듣는 것 같지만, 전문님 얘기를 또 잘 듣거든. 꼭 하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나오질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학교 전반에 깔려있는 그런 그 정서 불안정 있잖아요. 그렇게 영어 시험 보고 투신하는 아이들. 그 판교 백화점에서 난동하다가 몇몇을 죽인 그 친구도 실은 특목고 지망의 네, 안대에서 거기에 대한 그 분노가 그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모범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전반에 깔려있는 이 정서적 불안정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학교 전반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통 아이를 안정된 영재로 만드는 거 어렵나요? 아니요. 네, 안정된 영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아이들 정상적인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인가요? 남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돼요. 기적인 거였으면 전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여기 이용구 전무님만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아이한테 있는 뇌예요. 원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질환 때문에 그거를 발휘를 못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발휘할 수 있게 끄집어내준 것 뿐이에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뇌의 그 신경망을 잘 발달시켜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하게 만들어줘서 키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우리 센터의 친구들이 키가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한 1인입니다. 그래서
네. 얘들이 여기가 간질간질하대, 성장판이. 움찔움찔하대. 저기 나무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긴 느낌이 든대요, 성장판에. 그래서 너네들은 왜 그걸 선생님한테 진작 얘기 안 하고, 몰랐잖아. 이게 이렇게 좋은지. 이랬더니, 안 물어보셨잖아요. 난 다 커서 내가 성장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왠지 요즘에는 성장 프로그램이 10분, 15분이면 끝나죠. 예전에는 1시간씩 했어요. 근데 그걸 애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10분도 못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쵸? 본인들이 뭔가 느끼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영상에 올려있는 거 제가, 네, 하나톡스 요거는, 네, 요렇게, 네, 이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파킨슨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신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집중력 훈련 네,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이고, 네, 네, 인터뷰 영상 듣고 싶으세요? 아니, 네. 자, 우리의 뇌가 비로소 이제 마음과, 네, 육체를 치유를 하기 시작하게 됐고, 우리가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는데, 제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부끄럽네요. 네. 제 사명은 세계평화입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을 살리면 한 집안을 살리게 되고 집안을 살리면 그 지역사회가 평안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사명은 세계평화입니다. 네? 처음 트럼프한테 갖다 주라고. 트럼프. 갖다 주라고 언젠가는 알겠지. 진짜. 네. 부들부들하죠. 그죠? 네. 제가 아까 그 지적장애 어머님이 오셔서 두 분이 막 우시면서 이제 아이를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대파특정 얘기를 설명을 들으시고 우시면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게 했느냐라고, 많이, 뭐라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필요한 분들이 원할 때 닿을 수 있도록, 네. 계속 알리고 인력 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뇌과학 뉴로피드백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뇌과학 뉴로피드백 협회를 만들었어요. 박병훈 박사님께 제가 협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박병훈 박사님은 이미 학회를 운영을 하셨었던 경험이 있으셨고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고 누군가의 희생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몇몇의 희생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시고 싶으시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죠.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다널드 쪽에 국제 공인 뭐 자격증 해가지고 네 국가 공인 자격증해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그 현수막을 정말 어느 곳곳에든 볼 수가 있어요. 막상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시스템이나 이런 배우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못 미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온 거죠.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체계적이고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은데 왜 브레인 트레이너보다 이렇게 우리 알려지지 않았느냐. 어, 그, 그쪽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는 그 박병호 박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드린 거고, 음, 박병훈 박사님은 학회를 해보셔서 하실 생각이 없으시니 저에게 작게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죠? 우리가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은데, 계속, 브레인 트레이너의 그런 협회 쪽에 자꾸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들이 지금 여러분, 저희 그 구성원들도 오셨는데 굉장히 대단하시고 굉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문이에요. 우리의 인원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계셔, 지금. 어? 쟁쟁한 분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대교육사 수업을 들으셨다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우리가 뭉쳐서 기관이든 어디든 가야 된다. 첫 스타트는 제가 끊을 테니,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열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는 교육분과도 있고, 시니어분과도 있고, 의료분과도 있고, 네. 마케팅 분과, 뷰티 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나눠서 네,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네,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여러 분이다 보니까 네, 시니어 분과는 좀 종종 이렇게 되는데 교육 분과가 조금 역할이 조금 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또 같이 정보가, 취업 정보나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저는 다 그쪽에 올리게 되는 거죠. 가입하는 방법,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뇌 상담사, 뇌교육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저희 그 협회는 그래서 자격증을 딱 따시면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에요. 뇌 전문가 집단이다라는 걸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취업 정보가 되면 바로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현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 보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진행이 되고요. 자,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는 그 할머니가 아이를 혼자 이제 독방 육아예요. 부부가 그 일을 맞벌이를 하고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엄청 이렇게 통통한 거죠. 아이가 엄청 통통하니까 할머니가 키가 150밖에 안 돼요. 아이가 이미 할머니의 덩치를 넘어섰죠. 그런데 아이가 어때요? ADHD예요. 근데 어떤 ADHD예요? 분노가 너무 많은. 그래서 병원이 2층인데 2, 3, 4층이 병원인데 얘가 2층에서 인폼에 딱 오면 다 알아. 전층이. 왜? 들어 눕거든 얘는. 안 들어간다고 들어 눕거든. 들어 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고래고래 어떤 선생님도 얘를 이렇게 보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겠어요? 할머니가 체력이 딸리죠. 그래서 아이를 케어를 했는데 여기 할머님을 제가 병원에 이벤트를 해서 보호자들 뇌파를 찍게 했어요. 보호자들은 또 내가 얼마나 피폐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님이 아니나 달라 경교인지 장애, 불면, 우울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잠이 좀 잘 오세요? 그런 편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 시간 10분 안에 끝내면 너무 컨디션 좋겠다. 여러분 뇌건강 2단계가 네, 오늘 많이 가셨고. 뇌건강 2단계가 10분 안에 끝나기가 어려워요. 어머님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10분 안으로 이렇게 끝나면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손자. 그 앉아있지 않았던 손자. 그 손자예요. 그 손자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뒤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왜요?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얘가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이 훈련을 할 상황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맨날 자세가 너무 예뻐졌어. 이렇게 멋지게 자세가. 응? 아, 예뻐. 누나, 할머님한테 잘 진행해. 예뻐. 대답하는 것 봐. 그게 이제, 토닥거리고 짜증도 안 부리고, 그치? 너무 예뻐서 어떡하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너무 많이 사랑해. 하이. 엄청 제가 살랑거리죠. 네. 이렇게 아이가 내 뒷모습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가 어머님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막 하트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얘를 케어를 하니까 할머님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가정이 아침 분위기가 달라요. 아침부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겠죠. 세계 평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얘네 아빠가 찾아왔어요. 아빠가 내가 얘랑 똑같았다. 어린 시절에. 내가 근데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붙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요 훈련을 같이 하신 거예요. 성인 ADHD 치료 사례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이용규 전무님이 원하시는 네, 사례인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어떤 친구였냐면, 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친구. 똑똑은 해. 똑똑은 한데, 여러분, 영재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죠? 고립돼요. 유치하거든. 친구들이 아주, 못 놀아주겠거든.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싫으니까 나 혼자서. 그래서 뭐 중독에 빠지게 되거나 고립되기 쉬워요. 아니면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친구들은 연구원이 되거나. 어. 이 친구의 어떤 그러한 언어들,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뭐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락받고 나 이거 좀 봐도 돼? 이거 아니야. 그냥 가방을 뒤져서 봐.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 궁금하잖아. 그 학원에 가. 뭐 하는지 봐. 그리고 그만둬. 그래서 친구들이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 전까지는 소개가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요? 쉬쉬하는 프로그램이야. 우리 애만 똑똑해졌으면 좋겠거든. 우리 애만, 공부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 기억력이 좋아지거든. 우리 애가 영어 단어 외우기가 쉬워진대잖아요. 통준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가 안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많이 알려줬으니까. 근데 얘는 친구가 데리고 왔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얘가 처음에 뇌파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얘 뇌파예요. 네. 주변을 인식하지 않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요렇게 거듭이 되더니 안정이 됐어. 얘가 안정이 돼서, 이제 얘가 15세였을 때가 지금 2022년도예요. 지금은요? 20세 됐어. 대학 갔어. 얘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분당의 문화는 어떠냐면 다른 데는 모르겠어. 전교 1등 한 두 번 하면 떡을 해. 돌려. 그리고 학원도 이제 뭐 떡을 해. 센터도 떡을 해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안 놓쳤어요. 계속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 분당은 성남이잖아요. 성남시장 상을 탔어요. 그래서 떡을 돌렸어요. 처음으로. 근데 얘는 전교 2등이 누군지 전교 3등이 누군지 몰라. 왜? 경쟁하지 않거든. 자기 공부하는 거거든. 누구를 짓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분명히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다 아는 얘기예요. 왜요? 너는 안정된 영재거든요. 이미 안정된 영재들은 누구를 짓밟고 올라온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협업하고. 그런 아이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된, 선순환된 리더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어서, 얘 교복 입고 온 거 보세요. 얘가 지금 졸업식 날이에요. 졸업식 끝나면 어때요?
놀러 나가고 싶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미팅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졸업식 끝나자마자 저한테 왔어요. 교복도 안 갈아입고. 교복을 입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여주러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 이 아이예요. 얘가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얘가 엄마 아빠가 사진 찍자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 무슨 사진을 찍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폼 잡아준 거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 초상권 있으니까 아무데나 올리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카이스트 서울대 올렸죠. 디지스트 뭐 다 합격을 모두 했어. 얘는 고등학교 때도 내내 전교 1등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전교 1등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그 학교 시험 문제는 실은 저는 오랫동안 수능도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저도 그 학교 문제는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정도로 시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내. 그래서 요번에 1등인 친구가 다음번에는 5, 60점 맞기도 해요. 너무 이 갭이 얘는 늘 한 두세 개 정도 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이에요. 꾸준히 전교 1등. 네, 그래서 얘는 의대를 가도 되는데, 얘가 꿈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도 남는 점수를 결국 서울대를 가더라고. 카이스트랑 다 합격을 했는데, 물론 앞에서는 응원한다. 너의 삶을 응원해라고 했지만 부모님이랑 저랑은 좀 점수가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농구를 누구랑 했냐면 이부진 아들이 이 서울대 경제학부 있잖아요. 같이 농구하고 축구했다는 거야. 카이스트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 이게 저기가 있어서 그런데 얘는 이제 얘가 성장해야 될 세상은 아까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을 때 친구들을 너무나 배려하지 않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가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하면서도 수업 들어오기 전에 볼링 치고 오고 네. 그리고 스터디에서 자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애들 모아다가 스터디 해주고 이런 친구가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이의 지분. 네, 제가 부모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지분이 있다. 제가 여기저기 모든 곳에 지분을 다 뿌려놓고 다녀요. 그래서, 네, 어쨌든 굉장히 보람된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같이 이 일에 동참하셔서 제가 겪었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좋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네.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알게 됐는데 네. 3주 전에 알게 됐는데 체험하니까 불면증이 너무 몇 년 동안 오래 기다렸는데 한 40분 훈련하라고 해가지고 3분 하니까 하품이 너무 나가지고 네, 훈련을 맞습니다. 할 수 없어? 바로 네. 가고 네, 그러고 맞습니다.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근데 전문가 통화 힘들고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잘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40분 꼭 먹고 막 미팅에서 분당에서 왔거든요. 분당에, 센터 밥 먹고 사서 오면서 근데 아까 센터 분명하다고 네. 네네, 네.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게 지금 하냐 마냐 지금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게 한 시간 급하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 경쟁업체가 브레인 트레이너 말고는 없나요? 아유, 많죠. 많이 그죠. 많은데 제가 작년에 협회를 하면서 우리 협회원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각각의 그 뇌파 기기들을 또 검수를 했어요. 검수를 하면서 도대체 파나톡스가 너무 이게 경직된 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타파해야 될 뭐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좀 여러 기기들을 봤는데 모든 경쟁업체가 아직까지는 파나톡스인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파나톡스가 자칭 타칭 1위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적으로 이제 풀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을 제가 일단은 오셔보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실 분들이 저는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선생님은 이미 또 하고 계시는 적이라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말씀, 어떻게 사업으로 푸는지 말씀 들어보시고, 우리만의, 우리, 어, 네, 네, 성남 판교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1등이 하면은 뭐가 다르다도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자고요. 네네. 네. 이용규 전무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해봤는데 아, 네. 과천시 말씀드립니까? 과천시가